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사태로 더 큰 혼돈에 빠져들고 있는 전국 상황. 오늘도 사사건건 특집으로 여야 입장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국 혼란을 수습하겠다면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에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의 기류까지 더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른바 여권 2인 체제가 내놓은 담화 잠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 같은 여권의 대응을 놓고 야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소통력 놀이를 한다. 이 2인 체제 자체가 제2의 내란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내란 속의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술수를 앞세운 정부 여당의 연성 쿠데타입니다. 두한 씨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먹겠다는 국정농단이자 위헌이며 내란입니다. 아까 보니까 두한 씨의 반란, 두한 씨의 내란, 전두환? 자, 그게 떠올라요. 두한 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상 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수 있는 것은 뭐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하든가 아니면 탄핵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서 통과가 되든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상황, 이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대통령의 계엄도 모든 게 헌법 체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대통령은 이제 그 계엄 요건이 맞다고 봐서 발동했고, 그다음에 국회는 요건이 안 된다. 이래서 이게 해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해제를 한 거예요. 모든 게 헌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표결을 했죠. 그런데 그 의결 정족수 200명이 안 돼서 결국 이제 그 표결 불성립이라는 말은 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죠. 탄핵이 부결됐으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이 통과됐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노무현 아닙니까? 이게 법입니다. 저는 다른 논의가 왜 나옵니까? 지금 이제 그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군 통수권자나 모든 이게 비상대권을 가진 대통령은 이게 적법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만 이제 뭐 한덕수 총리나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조금 책임 총리 시각에서 좀 이게 그 국정을 좀 더 챙기겠다 이런 저는 의미인데 이걸 또 이게 야당에서는 내란이라고 이게 막 공격하는 거 있죠. 이것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무데나 이게 내란, 반란, 무지막지한 이게 법률 용어를요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무슨 이게 한덕수 총리나 한동훈 대표가 내란이다 이거는 지나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민주당도 이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예우를 해야죠.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게 탄핵 부결되면 따라서 이게 민주당은 우리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면 이것도 이게 극단 말하면 이게 반대로 하면 이게 내란입니다. 이게 내란이 자꾸 한덕수 총리가 내란이라고 우기면 저도 이게 정치 용어지만 법률 용어로 이게 내란이 볼 수 없지만 합법적인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식물 대통령 만들려면요. 그것도 이게 국가기관을 권력을 이게 찬탈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하기에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게 대통령으로 좀 인정하고 존중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 이른바 2인 체제에 대해서 좀 여쭤봤던 것인데 그 2인 체제에 대해서도 이런 뭐 한한 2인 체제가 뭐 제2의 내란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윤미 변호사님. 근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처럼 발언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지됐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상 법률상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루라도 견디기 어렵다는 게 국민들 의견입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위헌, 위법적인 계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선 후퇴하겠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선 후퇴 실제로 한 거 맞습니까? 면직안을 제거하고 사실상 임명을 하고 그렇다면 대통령 이선 후퇴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인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이자 계엄 발령권자입니다. 그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니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치밀하게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본인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 주권자로부터 비롯됩니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권한 대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권한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리나 사고 시에 국무총리 아니면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그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거리나 사고 시라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이선 후퇴라는 그 말, 대통령의 워딩만으로 정말 이선 후퇴가 됐다라고 믿을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법률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마침표가 찍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선 후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선의에 기대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었던 거죠, 한동훈 대표도. 그랬는데 바로 인선안을 내고 뭐 사인을 하고 결재를 하고 지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입법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정답지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네, 제2의 내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말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얘기를 했죠. 위헌적 대통령 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위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제2의 내란이다 이렇게까지 야당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까지 내란죄로 고발할 그 생각이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일단 그런 부분은 뭐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어제 담화로 발표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가 배제되고 국정을 사실상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것이 헌법상 가능한 일입니까? 반헌법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것 또한 내란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국정이 혼란하고 그리고 혼돈스러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헌법에 이러라고 탄핵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직무 배제다라는 말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금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과연 사실상 직무 배제라는 말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그리고 현재의 이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확실하게 하는 부분은 탄핵을 통해서 헌법적인 절차로 헌정질서를 다시 복원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이것만이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이 2인 체제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 공동 운영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고 총리가 챙긴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굳이 2인 체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고리는 아닙니다. 다만 사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위헌적 내지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함으로써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노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사고라고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 헌법 71조에 따라서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어떤 행정부의 어떤 수반 그리고 국가원수로서의 어떤 권한을 사실상 위임하는 거죠. 다만
그 아시다시피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부분을 총리로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그 국민의 선택의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을 국민의힘을 비롯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그 국민의힘의 대표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적 부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결국 정당 또한 헌법에 내재해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어떤 우리 한 총리 그리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의 한동훈의 정치적 기능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이른바 말하기 쉽게 2인 체제로서 이 부분이 결코 위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것이 정상적이냐, 정상적인 아닌 것이죠. 잠정적인 것이고 한시적이다. 다만 그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언제까지냐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 긴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오전 11시에 한 총리와 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총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이건 내일이건 향후 어떤 절차에 관한 강론적인 얘기를 나오고 그에 따른 어떤 질서 있는 퇴진이 된다고 하면은 그 또한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제2차 내란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지금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지점을 들여다보면요. 대통령이 국정을 계속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행안부는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표 수리했다 발표했고요. 총리와 당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 등을 언급하고 약 4시간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리고 후임 국정원 1차장 인사에 대한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군 통수권은 그럼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국방부에서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도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야 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계엄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통령 머릿속에 두 글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계엄 두 글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 머릿속에 있다고 했습니까? 민주당 머릿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았습니까?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시시각각 이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데 견뎌달라, 참아달라, 윤석열 대통령 이 선으로 후퇴했다라고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면직 재가안에 결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 그러면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헌법상 법률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헌법의 권한 대행은 사고나 거리 시에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사고에 해당하더라도 한동훈 대표한테 주권자가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법이자 반헌법적인 헌정 중단 사태를 용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 여야의 정파성은 이미 이 이슈는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이 혼란상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임기단축 개헌, 국민의힘에서 단일안이나 낼 수 있는 여건이나 의지, 능력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도 내분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당의 권한을 위임하겠다라고 했을 때 당장 언론에서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이 위임받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냐 아니면 이른바 친윤계냐 이렇게 의견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안심해라, 우리가 잘하겠다, 공백이 없게 하겠다란 말 어떻게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지금까지 정치력 보여준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국민께 약속드렸던 정치적 약속들, 이를테면 최상병 특검 했습니까? 한 발짝이라도 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치적으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완전히 틀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단정적으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공수처에 이어서 법무부도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최재형 변호사님 짧게 좀 마치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른바 2인 체제 한 라인이 위헌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있을 때는 당정청 협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나 당 정청은 한 몸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국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식물 대통령이 된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 정청, 이 당정용에서 빼고 당과 정이 같이 이끌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 속에서 행정부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위임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과 여당과 협의해서 업무를 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평소 때도 당과 협의하는 것이 위헌입니까?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행정부의 권한을 위임한 그 상태에서 혼자 운영을 합니까? 정부와 당이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뽑아준 관련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비난은 변론으로 이것이 현정 체제가 유지된다는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당정대 협의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당정대 협의는 평시 상황에서 특히 각각의 기관들이 각각의 권한 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그 이야기는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일임받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선출된 권한입니다. 국민께서 선출해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선출되지도 않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에게 일임할 수도 없고 위임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이것 자체가 헌법상에서 금지되는 위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위헌, 위법이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그 2인 체제에서 무언가 국정 운영과 관련된 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위헌적이기 때문에 애초에 다 무효라고 볼 것입니다. 예, 야권으로부터 또 여권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자, 2인 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한동훈 대표 2016년 민주당의 입장을 소환하기도 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소위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당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정에 손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취지의 그때 그 솔루션을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서정우 변호사님. 자, 이 주장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둘 다 이게 양쪽 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지금 권한을 넘겼습니까? 대통령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도 본인이 사표도 수리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 1차장 임명도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한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한테 권력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건 일방적으로 두 명이 그냥 발표한 것뿐인데 예.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이게 논의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두 분한테 권한을 넘겼습니까? 넘어갔다면 저는 문제 있다 보지만 지금 대통령은요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뒤에서 좀 더 풀어보기로 하고 예. 자, 민주당이 2016년에 주장했던 거를 좀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총리에게 권한을 다 위임해야 된다는 민주당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소환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그렇죠. 과거에 본인들 발언을 뒤집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총리한테 정권을 맡겨라 이래 했다가 이번에 정권을 맡긴다 하니까 이게 다시 위헌이다. 이라는 건 자기 모순이죠. 민주당이 과거의 발언과 배치되는 저는 모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윤 변호사님 예, 좀 그 당시 반론 들어봐야 될 것 상황이, 같은데. 예,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좀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받아야 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 총리한테 정권을 부여한다라는 거 말이 됩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마치 대통령은 본인의 직을 위임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그게 정말 대통령의 인식이라면 국민을 두 번, 세 번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긴급 자처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당의 정권을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고 결재를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 이걸 국민들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총리에게 그 당시에 또 총리는 그리고 앞으로 합의할 총리라는 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그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정치 시스템 하에서의 총리였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내란죄의 우두머리와 거기에 같이 동조한 사람들 출국 금지가
내려지고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거고 국무위원들 거기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 정확히 지어야 됩니다. 거기서 한덕수 총리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 위기 상황을 본인을 믿고 타개하라고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틀린 선택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와 여당 대표의 국정 공동 운영 계획을 놓고 이 당 밖은 물론, 야권은 물론 당내, 여권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고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한 대표님께서 총리랑 말씀하셨던 담화문 관련해서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대표 한 분한테 어떤 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대통령께서 일임한 건 아닙니다. 의원들의 뜻을 통해서 의원총회 등 여러 기구를 통해서 먼저 의사수렴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중진분들이 계속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지금 여당 내 기류를 보면은 그 일임한 것의 범위가 뭔지 뒤이어서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만 네. 그 전권을 한동훈 대표에게 위임했다고 여당 의원들도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이게 모든 사건에 그러니까 이 조치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의 한계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어제 오전에 국민을 향해서 담화를 발표할 때는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되고 국정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서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대통령이 일임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는 무슨 근거로 사실상 직무에서 대통령이 배제된다라고 말을 했는지 일단 그것이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그렇다면 탄핵 표결에 나오지 않을 명분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정권을 위임하고 사실상 이 선으로 후퇴를 하기 때문에 탄핵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명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통령은 일임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고 친윤계에서도 사실상 그것이 한동훈 대표인지 그 범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 표결에 함께 참여를 하셔서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를, 집행을 정지시켜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명을 받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스스로 본인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책임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고 본인은 물러나라라고 지금 우원식 현 국회의장이 그 당시에 청와대 앞에서 외쳤던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국무총리가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겁니까? 그것이 그때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책임 총리라고 하지만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탄핵으로 갈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 속에서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그 결정에 따라서 수사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이런 절차를 진행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맞다고 하면 지금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맞느냐? 그때 헌법이나 지금 헌법이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의 사고 기준을 준용해서 지금 책임 총리, 현재는 한덕수 총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얼마 전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나오는 이른바 3단계 그 전국 수습 방안이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거국 내각 구성하고 두 번째 단계가 대통령 2선 후퇴, 세 번째 단계가 임기 개헌 단축을 위한 개헌 이 3단계의 방안을 했고 그것이 당 내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2016년, 17년에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태도 또한 그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은 퇴로는 없다. 오직 한 가지 탄핵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질서 있는 어떤 그 국정 운영 방안이냐. 오히려 그것은 87년 헌법체제의 종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제3의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봤던 것은 지금 여권 내에서도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사실이고 지금 윤상현 의원 발언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연일
지금 한동훈 대표를 타격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 여러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지금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이 모여서 결국 당의 의견으로 결집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수파의 대표이고 이른바 친윤계가 훨씬 더 강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도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 당이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공을 지금 그 당에 떠넘겨버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우리 당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가 어떤 그 당 내에서 어떤 혼란책을 수습할 수 있는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프레임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당 내에서 이런 의견을 모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의총등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안을 내서 국민들에게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에서도 탄핵으로 나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이 오실지 조속한 시간 내에 그 국민의힘의 의견을 저는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쯤에서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오전이었습니다. 내놓았던 대국민 담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자, 이 발언 이후에 이제 여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장희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라고 지칭했을 때 특정인을 지칭한 건 아니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그런 권능은 없다라는 걸 윤상현 의원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발언이 이선 후퇴로 보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이지 않고 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대통령이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자초한 겁니까? 누가 초래한 겁니까? 위헌 위법적인 계엄은 밤사이에 대통령이 초래한 겁니다. 그 누구도 집권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몰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도 긴급 소집된 국무회의 때 그때 인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책임의 귀착지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법적, 헌법적 근거 없이 당에 이름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약간 뒤로 빠지듯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일단은 외치든 내치든 대통령은 빠져 있는 것처럼 어쨌든 국민들께 이해되도록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거 저는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왜 함구합니까? 이게 어떻게 국정 운영자로서의 절박한 심정에 기인한 걸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국민들이 놀라고 불안 그런 부분을 초래한 거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오늘 환율 1,430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적 선택지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호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당에 일임하겠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책임져야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탄핵을 받든지 하야를 하든지입니다. 하야, 하실 용기와 능력이 없으시다면 탄핵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분들 제발 정치 국민 보시고 큰 틀에서 국민 외면받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 해주시길 강구드립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저는 근데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처럼 이제 그 1인 정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업의, 이재명 업의 1인 정당이죠. 근데 국민의힘은 여러 이제 당원들과 의원들이 다 주인이 되는 이런 이제 민주적인 정당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당에 일임한다는 게 그 한동훈 대표 1인하는데 위임한다. 이 의미는 당연히 아니고요. 당의 모든 중지를 모아서 상해석에 한번 수습해보자. 이런 게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저는 탄핵 사유가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계엄은 내란에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목적이나 요건이 따라서 그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전혀 해당 안 된다 봐요. 그래서 국회에서 한번 이게 그 표결을 했는 거예요. 원래 불참하는 것도 이게 의사표시입니다. 왜 200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그 불참한다는 말은 나는 이게 탄핵에 반대한다. 이 의미입니다. 이것도 표결의 방식이에요.
자, 이런 게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내야죠. 이걸 될 때까지 쪼개기 임시에 열어서 계속 매주 하면 국민들 피곤합니다. 그러게 혼란이 지속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우제식으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 재판할 때 똑같은 위정교사로 판사 바꿔가면서 유죄 넣을 때까지 계속 재판해볼까요? 유죄 넣을 때까지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한 번으로 끝내야죠. 민주당은 탄핵 부결이 이게 국회의원의 뜻이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는 이게 탄핵 포기하고 그냥 이게 저는 질서를 회복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예,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민주당이 매주 주말마다 이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이미 정했죠. 그죠? 정했는데 그 말씀 해주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때에도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탄핵을 당하는 쪽에서 이게 워낙 중차대한 문제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위헌인지 아닌지 위법한 것이 충분히 탄핵을 할 만한 사안인지 좀 따져보고 하자. 이 당하는 쪽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힘의 논리로 결정이 됐었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국회가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고 좀 처리해야 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사실 국민적인 불안 그리고 우리 국가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 최대의 리스크가 돼버린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직무집행을 빠르게 정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앞서서 있었던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탄핵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헌법 자체를 파괴할 뻔했던 그런 역사에 직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 헌정 질서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라는 국민적인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의 제1 의무는 당연히 헌법 수호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불참하는 것 자체가 뭐 반대한다라는 의사로 해석된다라고 하셨지만 그 직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투표를 하고 나가셨거든요. 그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여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날만큼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치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득실 이런 걸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뭐 탄핵이 되면 자꾸 혼란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글쎄요. 탄핵이 되면 혼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저는 국민의힘 내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탄핵이 되면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안정되시고 경제시장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탄핵 때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됐는데 일단 길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장유미 변호사님 좀 보충 설명 차원에서 좀 짧게. 네, 일단 법률적인 검토 필요한 거 아니냐, 선제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계엄에서 촉발된 거 아닙니까? 계엄은 언제 발동됩니까? 왜냐하면 계엄은 영장 없이 국민을, 시민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통할 아래 사법부와 행정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가능한 것이냐. 헌법적인 결단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내란 그리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계엄 선포 이전이 국가 비상 상황이었습니까? 대한민국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했던 국민들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가 전쟁 상황이었습니까? 내란에 준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게 불법 계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적인, 위법적인 논의는 이미 저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 리스크 관리의 가장 핵심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서 있는 퇴진,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면 이 대한민국이란 경제 시장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많은 훼손이 일어날 겁니다. 미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탄핵이 부결됐을 때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탄핵이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으니까. 과거에도 탄핵이 가결되고 유동성이 제거됐을 때 이 증시든 경제든 안정화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빨리 복구해야 된다는 게 전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말씀하시죠. 지금 이게 그 계엄 요건의 그 국가 비상사태라는 게 있죠. 이게요. 저는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가 예를 들어 이제 그 감사원장을 탄핵할 감사원이 마비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국정 마비 상태 아니냐? 또는 이게 검찰 수사가 올 수도 없대요. 지금 도박 이게 민생 마약이나 이게 민생 수사가 많잖아요. 근데 예산을 특정 업무 경비 다 깎아버려요. 영원되면 이게 수사기관이 마비가 돼요.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문재인 대통령 때 96억씩 쓰다가 특활비를 영원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도 마비가 돼요. 돈이 없으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실도 마비되고 감사원도 마비되고 검찰이나 경찰도 이게 마비가 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유들이 사유가 지금 개헌까지 할 만한 사유인가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논란인 그러니까 제 말은 거죠. 대통령이 입장이 볼 때는 이렇게 대통령실, 감사원, 검경, 그다음에 선관위 부정 문제 이런 게 대통령은 국정 마비로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발동한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딱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국회에서 볼 때는 이게 전시사변 국정 마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아니니까 해제라 이랬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볼 때 법에 따라 해제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죠? 이게 명백하게 아예 뭐 개헌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야당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오늘도 이게 예산 7천억을 깎아서 월급도 안 주겠다는 공무원들, 비서관에서 월급도 안 주겠다는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비서관 월급을 안 줄 수가 있죠? 이런 무지막지한 국회 행태, 이거 국회는 탄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는 해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비난 안 하고 왜 대통령만 개헌 요건 못 갖췄다고 일방적으로 대통령만 비난합니까? 제 말은 이게 국회가 개헌 요건 못 갖췄다 해서 풀었잖아요. 그 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습니까? 여기 패널도 개헌 요건 갖췄다는 사람도 있고 못 지금 갖췄다는 보수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게 여론의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따라서 이게 뭐 명백하게 대통령이 아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엄을 발동할 상황까지 갔느냐 그 사유에 대한 논쟁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날 거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최진영 변호사님 네네. 목적성입니다. 그 목적성, 네, 목적성에 그 야당이 야권에서 좀 주장하듯이 어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헌 문란 또 국토 참전의 목적이 있었느냐. 결국 이 부분은 이제 그 헌법상의 탄핵의 문제를 넘어서 형법상의 내란의 성립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한 것과 좀 그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그때로 야당이 문제를 해서 헌법재판소를 갔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 하면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결국 정치적 결단은 요구되는 것이고 가급적 그 결단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상황이 되는 중대한 재정 경제 위기 상황의 유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전시, 내란,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것은 정부 스스로 이제 느끼는 것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뭐 입법농단, 또 탄핵농단, 예산농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고 저는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은 경우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그것이 좀 전에 그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형법적인 의미에서 국토를 참전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해 있는 폭동이냐 했을 때는 저는 의견이 다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봤을 때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른바 그 민노총의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의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100번이 넘는 어떤 그 지령을 받고 어떻게 보면 간첩 행위를 해서 15년이랑 굉장히 중한형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이외에도 뭐 전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통진당의 해산 같은 것도 있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런 간첩단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많은 증거를 좀 제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사실상 깎여버려가지고 국가의 어떤 기능이 제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심리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원장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방조하느냐라는 것을 질타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상황 논리의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할 여지가 있다. 다만 제가 정말 문제 삼는 건 뭐냐면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대통령을 찍었고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알겠습니다. 여당을 지지했던 예. 사람들도 그 부분을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계엄 사유가 충분했는가 그리고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역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데 네. 그 목적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부분 반론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많은 법조인들 방에 들어갔는데 계엄이 요건이 무르익었다고 평가하는 법조인 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가 뭐라 했습니까?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형용 모순이에요. 어떻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것도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을 선택한다고 이거 사실상 위법했다는 자백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란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저희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행위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국헌 문란 목적이란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형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헌법 기관의 권능을 제한하는 겁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법원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적법한 계엄이었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침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헌법에 계엄이 정당해도 국회는 이 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위법한 계엄을 제지하고 이걸 막아설 수 있는 헌법기관이 국회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들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국회 문을 폐쇄하고 무장한 군경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우리 법원이 내란죄로 단죄해왔고 이 부분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당은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당 내부에서 좀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친윤, 친한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죠. 이후 당내에서는 추 원내대표를 재추대하는 움직임도 강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거부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을 수습할 지도부를 놓고도 혼선을 빚고 있는 여당 상황. 권영세 의원의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무슨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끌어왔던 추경호 대표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 일이라는 게 고난이라기보다는 책무니까. 네, 권영세 의원 발언 들으셨는데 원래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최다선 의원이 이게 맞는 것이 맞죠? 그렇다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뭐 탄핵의 코너로 몰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여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의 그런 뭐 2인 2 무슨 국정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어제 담화가 나왔는데 그것 자체가 위헌 위법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뭐 변론으로 하고 나서라도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일단 당내에서조차 지금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거든요. 당내에서조차 친윤계 친한계가 지금 의견이 다르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사태를 뭐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으로 합의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 그렇다면 그게 언제까지인지 일단 듣고 싶으실 겁니다. 과연 언제까지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할 것인지, 언제 퇴진할 것인지 먼저 듣고 싶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직무가 배제된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관련해서도 수습 방책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그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사실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조차도 한동훈 대표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제라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그 전제에서 탄핵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입장 바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하시는 중에 여당에서 전국 안정화 TF를 꾸렸고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대통령 퇴진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서정호 변호사님. 지금 근데 저는 TF 정도는 안 되고요. 제가 근데 이거 정치의 평론을 한 10년 했거든요. 네. 최근만큼 이게 여당이 최근만큼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거보다 비상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 흔한 게 비대위는
평소에는 이게 그렇게 잘 꾸리더니 예. 지금 이게 가장 비상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저는 비대위가 답이라 봐요. 이 정도 상황이면 지도부가 다 물러나는 게 맞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는요. 예. 대통령실하고 이게 그 호흡이 아무래도 이게 그 돌아올 수 없는 이게 갈등이 많아요. 제대로 이게 그 당내 리더십이 예. 이미 쉽지 않습니다. 친한 게 몇 명 가지고 협박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 권한 줘. 안 주면 이게 내 탄핵 찬성 우리 친한 게 몇 명만 들어가면 통과돼. 네. 이런 게 대통령에 대해서 협박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리더십이 될까요? 친윤계가 대부분이고 친한계는 몇 명이 안 돼요. 이래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다고 이게 또 친윤계가 지도부 장악해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 현역 의원들 오는 게 안 됩니다. 이럴 때말로 이게 진짜 우리 자유우파 보수에 신망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럴 때말로 비대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비대위로 전면 지도부를 이렇게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